그때 뭐가 있어요? 재보궐선거가, 재보궐선거가 있죠. 그렇죠. 180석이 지나고 재보궐선거가 4월 9일 날 있을 때예요. 4월 7일인가? 4.7 재보궐이라 그러지. 4월 7일 날 있을 때예요. 그 한 달 전쯤에 무슨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이냐. 그 신원서판으로 뽑지 말고 제발 그 사람이 유능한지 무능한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뽑아라. 이제 그 얘기서부터 시작했죠. 이제 그래서 강진구를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때 강진구가 누군지를 알아야 대담을 할 수 있으니까 강진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봤잖아. 그랬더니 이게 경향신문에 다니는데 경향신문에서 이현재 부총리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부동산 거래를 엄청 큰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위장 전입을 통해 농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현재 경제부총리의 부인 진진숙 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광주시 초월면 일대에 소유하고 있던 땅을 매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관행상 납득되지 않는 점이 수두룩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58억 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지급한 매수자 대표의 이름이 정작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그래서 이현재가 누굽니까? 모피아의 대부야. 쭉 경제 금융감독원장도 하고 뭡니까? 이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 전에 DJ 때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에어컨을 켜놔서 그런가?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부인이 그 매각 일지를 쭉 따라서 강진구 기자가 지금 취재를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2004년 2월 10일 날 이현재 경제부총리로 취임했어요. 그 전후로 해서 계속 땅이 매매됩니다. 지금 그걸 추적한 거죠. 재경부가 해명을 했어요.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의혹이 더 커지죠. 지금 원희룡이 뭐라고 떠들었는데 원희룡이 떠들면 떠들수록 점점 더 의혹이 커지죠. 이때도 똑같았어요. 재경부 해명에 의혹이 더 커졌어요. 취재할수록 더 커져요. 16억짜리 땅을 매입한 사람이 트럭 운전사야. 근데 자기는 자기 집도 없어. 전세 살아. 근데 말이 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거를 다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 강진구야. 엄청난 거지.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경향신문도 이현재와 싸워야 되잖아. 이현재가 누구야?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일부터 7일까지 연일 특종 기사를 계속 쓴 거야. 일면 토업이지 그냥. 그래 경향신문 경제부 강진구 기자는 이제는 청문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후속 수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내야 할 시점이다. 기자로서 할 일은 다 한 거지. 이제는 수사를 해서 밝혀내더라. 이현재 전 부총리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해서 경제회복에 나름대로 기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이 있다고 해서 허물까지 덮을 수는 없는 것이고 엄정평가와 그 업적 평가와는 별개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원칙을 밝힌 그는 이 전 부총리를 낙마시키려고 누군가 경향에 관련 제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눈길과 제기된 의혹보다는 재경부의 해명에 무게중심을 둔 일부 언론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외로웠다고 토론해서 누가? 강진구가. 자기가 이 특종을 해서 일주일 내내 썼는데 기사를 매일 나왔잖아. 경향신문에. 아무도 이걸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이현재가 두려웠거든.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쉬는 날까지 광주 지역을 전전하며 일궈낸 특정 보도가 한 사람을 공직에서 끌어내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미안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일을 잘했냐 못했냐에 상관없이 이 엄청난 공직자의 비리가 있었던 거지.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그 일이 2004년 이때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현재도 들킨 거야. 몰래 하려고 무슨 그 트럭 운전사한테 16억짜리 매매를 해가지고 자기 집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해가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했는데 어떻게 했어? 들킨 거야. 강진구한테. 그걸 어떻게 해? 해명 할수록 점점 이상해지잖아. 기자의 역할이 뭐야? 이런 거라고. 그래서 미디어 오늘에서 이제 강진구한테 물어본 거지. 1992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강 기자는 24년 차인 지금도 활발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쓴다. 기자 평생 한 번도 받기 어렵다는 한국 기자상을 4차례나 받았는데 4차례나 받았어. 한 번도 기자로서 받기 어려운. 놀랍지 않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찾아봤다니까. 그래서 강진구 기자랑 인사이트에서 대담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서 하게 됐죠. 기자들이 평생 한 번 받기도 어렵다 한국 기자상을 4차례나 받았어. 일반 다른 무슨 기자상 많아. 여러 가지 그 기자협회에서도 주고 뭡니까 하여튼 주는 데가 많아. 그런 거 수십 개를 받았지, 그런 상은. 특히 이게 노무사 자격증도 있거든. 노동 분야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기자가 됐을 법한 인상을 주지만 그는 고백컨대 소명의식이나 사명을 가지고 들어왔던 건 아니라며 당시 삼성 월급이 50만 원이었는데 경향 월급이 80만 원이었다. 게다가 대기업은 기업 머슴 사는 느낌인데 언론사는 그나마 자유로울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그룹이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 하나그룹은. 그래서 97년도에 경향신문에서 하나그룹이 손을 떼고 임금은 이제 슬슬 이제 삭감돼서 한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많은 기자들이 회사를 떠났어. 그럼에도 그는 회사에 남았죠. 정론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의나 각오가 있었던 건 아니고 나만 나가면 좀 미안하니까. 그리고 새로운 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몇몇 선배들의 모습에서 약간의 희망을 봤다. 사명감이나 기자직의 무거움은 오히려 연차를 더해가면서 생겼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돈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점수가 일어난 거지. 그래서 서서히 생겨난 거죠. 그 기억에 남는 취재는 2005년 이현재 경제부총리 부동산 투기 의혹 추적보다 2004년이 아니고 2005년이구나. 2005년 일보가 나가기 직전 경제부총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다. 이 기사가 나가면 오보다. 당신이 일면 오보를 책임질 수 있겠냐.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윤정기를 멈추거나 밀어붙이는 것 2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에 전화를 걸어 윤정기를 멈추거나 밀어붙이는 것 2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기사는 다음날 경향신문 1면을 장식했다. 기자실에 갔더니 다른 회사 기자들이 나를 동정했다. 이 부총리가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에 관한 기사를 쓰냐. 이거는 오보면 경향신문이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거지. 아무도 내 기사를 받아 쓰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육보까지 썼고 결국 이 전 부총리가 사퇴했다. 혼자 작두 위에 선 무당의 기분이었다. 믿을 건 팩트와 나 자신뿐이었다. 그때 기자로서 조금 성장했다. 기자가 이런 거예요. 이래야 기자죠. 이게 기자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여러분 기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들은 그래서 감옥도 가. 그리고 테러도 당해. 그래도 옳은 일이 뭔가, 진실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갈아 넣는 거야.